자, 안녕하세요. 저는 QM의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조안나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와주신 분들한테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그만큼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줘서 되게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연배의 나이고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요 동네의 학부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서 한 10년 동안 이제 동아고, 가온고, 구리고 요런 아이들을 많이 이제 대학교 배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전략이라든지 학교에 따라 그런 입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요런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네. 자, 일단 지금 저희 중3 예비 고1이 기말고사 대비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봐줄 수 있겠는데요. 아마 다른 학원 가셔도 다 비슷한 프로그래밍을 아마 가지고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특이하게 저희는 수업을 할 때 무조건 외우기식보다는 정확한 배경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의 문법을 정말 중요성을, 이해성을 우리가 좀 주는 편이라서 아이들이 한 부분을 모를 때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짚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수업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처럼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써봤는데 저희 학원하고 이제 여러분 학부모님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이 영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단어를 되게 많이 외워야 돼요. 그런데 그 달달달 많은 단어들을 웬만한 책에서 2개에서 3개 이상 단어를 책을 돌리더라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오는 단어의 퍼센트는 30에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단어를 유추하는 법을 아이들이 배워야 돼. 그 단어를 한국어도 다 모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의 단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글 안에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법을 저희가 조금 배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5번에 보시면 문제지의 배경지식 습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 저희 아이가 수학은 잘하는데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아이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빠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20%에서 30% 그 부분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 부분을 넘어가면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 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아직은 잘 몰라서 그 부분을 메꾼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현재 분사라든지 과거 분사라든지 이제 아이들을 많이 학원 다니는 거 보셨으면 어려운 문법 부분에서는 정말 너무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 정말 잘해. 평소에 너무 잘해. 문법도 잘해. 그런데 하나씩 틀려.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떠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설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제가 짧게 말해서 정관사 덜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시험에서 have 플러스 pp, 뭐 has 플러스 pp 이런 건 아이들이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닭달다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더가 빠지고 더가 들어가고 어가 빠지고 어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the word, a word 써야 되는 그러한 한 부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아이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해줘야 될 부분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어와 더를 배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중3과 고등학생들이 어와 더의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일부러 내거든요. 놓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되게 많아요. 제가 하나만 읽어볼게요. 자, one, the other, one another, the first, the second. 엄청 많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맨날 배우는 현재 원리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 알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틀리면서 2점, 3점씩 깎아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다 뭔가 잘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수식으로 만들어준다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그 아이의 빈 공간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잘 못 풀었어요. 많이 틀렸어요. 죄송해요. 그럼 왜 죄송해요? 선생님이 할 일은 그 부분을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많이 틀리라고 얘기해요. 많이 틀려주는 아이들은 그 부분을 제가 어디가 틀렸는지 알게 해주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 아이들과 많이 소통하는 그런 학원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PPT를 만드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 PPT는 정말 간략하고 중요한 내용만 써서 발표하는 게 PPT야. 그래서 제 PPT를 보더니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요. 저희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국어로 읽어도 어려워요. 심지어 예전에는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거기에 5가지만 얘기를 해도 위에 나오는 단어를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8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에 그 위에 들어간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 문제고 그 보기가 그 보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풀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이 글이 원래 어디서 쓰였는지, 이 글이 어디 배경에서 왔는지, 앞 뒤에는 어떤 글이 쓰여 있었는지를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의 변형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모의고사 변형 문제와 모의고사 분석지로 만들어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나중에 배포를 합니다. 자, 요게 한 가지 분석지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글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문제지예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작년 3월 문제지고요. 이 글은 우리가 Your Career에 대해서 나온 그런 논문에서 한 발췌를 한 글로서 자, 요렇게 중간중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인더를 만들어주고요. 루트를 만들어줘서 어떤 문제가 변형이 되더라도 그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하나 더 해봤어요. 조금 시간이 빠르지만 이 부분은 더 어려워요. 혹시 감정 인지도, 감정 입자도라고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국어로 말해도 되게 어려워요. 감정 입자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요 글만 가지고 감정 입자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글은 원래 이만큼 몇백 페이지에 되는 글에서 발췌한 글인데 이 글의 주장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앞뒤에 있었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이 글도 역시 이러한 책에서 발췌를 했다고 연구를 해서 아이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3 어머니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이제 내신에 되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자, 웬만한 학교들이 대부분 수특이라든지 모의고사 문제지에서 많이 문제를 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모의고사의 분석지와 함께 변형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3시간, 4시간 자더라도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의고사 내용을 변형 문제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단어라서 이제 제가 시중에서 파는 단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루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맞출 수 있는 설명을 조금 저는 이제 단어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 이제 아마 이제 예비 고1 아이들이 이제 3년 동안 해 나갈 것은 우리가 수특, EBS 수특이 될 거예요. 자, 뭐 학교에서 계속 무슨 학교 제도가 바뀌어요. 아무리 바뀐다 그래도 기초가 탄탄히 돼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아 이렇게 바뀌면 힘든데 저렇게 바뀌면 힘든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입시 제도가 바뀌더라도 그 아이의 실력이 탄탄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2024 수특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다 하고요. 이렇게 한다면 24, 25, 26까지 학생들은 모든 수특의 분석을 이제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수능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분석지고요. 그래서 요런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힘들지만 정말 어렵게 푼다는 거 아이들이 많이 기특하다라는 거 여러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으면 제가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와서 지금 바로 늦었어요. 더 빨라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중3 아이들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면 끝나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학교별 문제 유형이라든지 학교별 대입 준비 스타일이 저는 멀리 서머스쿨이나 뭐 윈터스쿨, 대치동까지 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학교에서 우리는 내시와 정시를 준비하니까 그 학교에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 파악하는 선생님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서포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안내였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